자, 이번 시간에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우의 수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개수를 얼만큼 되는 건지 개수에 대해서 세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개수를 잘 세려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분류를 얼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잘 나누느냐 얼만큼.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분류다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그 경우의 수에서 기수를 쓰는 것이 아닌 직접 세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라 일단 간단한 형태의 개수 세는 방법들, 그 다음에 뭐 부가적으로 필요한 기술들,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수 판정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수를 어떻게 판정하는가 기본적인 것들은 배우긴 하는데 한번 총 정리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쉬운 것들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2의 배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2의 배수는 끝자리가 2의 배수이면 되겠어요. 2의 배수라는 건 당연히 0, 2, 4, 6, 8. 그러니까 배수는, 고등학교 배수는 기본적으로 그 정수를 곱해서 만들어진 숫자들이기 때문에 0이나 음수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쉬운 거, 5의 배수. 5의 배수는 역시 끝자리가 5의 배수죠. 당연히 끝자리가 0이나 5가 되면 되겠고, 또 쉬운 거 10의 배수는 뭐 안 봐도 되겠네요. 끝자리가 0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4의 배수거든요. 4의 배수를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4의 배수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끝에 있는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전체 숫자가 4의 배수가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100이나 1000이나 그 이상이 되는 이런 값들은 전부 다 얘네들이 다 뭐냐면 얘네들이 4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아래쪽 100 이하에 있는 끝에 있는 두 자릿수가 4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규칙을 한번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2의 배수와 4의 배수가 끝자리가 2의 배수,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 8의 배수는 끝에 있는 세 자리가, 글씨가 잘 안 나오네요. 자, 끝 세 자리가 8의 배수이면 결국에는 전체의 숫자가 다 8의 배수임을 알 수 있겠어요. 16의 배수도 끝 4자리가 16의 배수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걸로 좀 들어갈 텐데요. 3의 배수. 3의 배수는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이면 전체가 다 3의 배수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한번 증명을 좀 해볼 텐데요. A, B, C라고 세 자리 숫자를 한번 보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얘는 실제 숫자를 써보면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C가 되겠죠. 얘를 3의 배수인 가장 커다란 형태의 숫자로 묶어볼게요. 99A 플러스 9B로 묶어보면 나머지 부분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3의 배수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 얘도 얘가 3의 배수가 된다면 그럼 결국에는 이게 전체가 3의 배수이니까 얘 또한 3의 배수가 되겠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전체를 다 나눠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자리 숫자의 합을 하면 합이 3의 배수면 전체가 다 3의 배수가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여기 있죠. 9의 배수에도. 증명도 똑같아요.
그래서 9의 배수는 각 자릿수의 합이 9의 배수가 되면 전체 숫자가 9의 배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6의 배수를 한번 좀 볼게요. 6의 배수는 당연히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특징을 합쳐놓은 놈이죠. 그럼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특징을 합쳐놨다는 건 끝자리수가 2의 배수이면서 짝수이면서 동시에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되겠습니다. 학교 내신에는 실제 시험에 나오는 빈도를 보면 3의 배수와 6의 배수 쪽이 굉장히 빈도가 높아요. 이쪽이 공부가 잘 모르면 못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 문제 풀이가 가능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낯선 거 하나를 좀 해볼게요. 11의 배수. 그러니까 3의 배수, 9의 배수는 그냥 공부하다 보면 문제에도 나오고 잘 나와요. 11의 배수는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만드는 방법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내고 싶으면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하고 B하고 C가 세 자리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C라고 표현을 해주면 얘를 아까 했던 것처럼 99A 플러스 11B 플러스 이렇게 11의 배수를 먼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A 빼기 B 더하기 C라고 표현될 텐데 여기 있는 요 놈이 11의 배수가 되면 얘가 11의 배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가 11의 배수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끝자리에서부터 더하고 그 다음 거는 빼고 그 다음 거는 더하고 이런 식으로 더하고 빼고 더하고를 반복을 시키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11의 배수가 되면 전체가 11의 배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좀 긴 걸로 1, 2, 1 2, 3, 1 뭐 이 정도도 뭐 11로 나눠보면 배수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겠지만 너무 길면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얘를 확인하는 방법은 끝자리에서부터 1, 그 다음 거는 빼고 그 다음 거는 더하고 그 다음 거는 빼고 그 다음 거는 더하고 그 다음 건 빼고 뭐 이런 식으로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계산해봤더니 이것이 0 나왔네요. 얘가 11의 배수구나. 따라서 우리가 보려고 했던 얘도 11의 배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배수 판정법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신의 자리에 자신이 갈 수 없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자주 등장을 하고 그냥 무식하게 개수를 세는 방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응용이 되면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출제하는 그 학교 선생님이라면 꼭 내고 싶은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문제 중에 하나죠. 자, 어떤 얘기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첫 번째 그 사람한테 선물을 주는데 자기 선물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두 번째 사람이 준 거, 세 번째 사람이 준 거, 네 번째 사람이 준 거 이런 선물들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애가 선물을 줬는데 여기 두 번째는 2가 아니니까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네 번째에서 다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 2를 줬으니까 이쪽은 3, 4를 줄 수는 없으니까 4, 3이 와야 하고 이런 식으로 2, 3이 오면 얘는 4, 1이 와야 하고 2, 4가 오면 얘는 1, 3이 와야 하고 여기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직접 세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세서 얘를 바라보면 결국 얘도 세 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해서 총 9가지가 돼요. 이거 한 번 더 세볼까요? 이건 좀 두 번째 거는 좀 첫 번째 거는 약간 다르긴 하는데 한 번 더 세볼게요. 얘는 3이 있으면 여기는 2가 못 오니까 1하고 4가 오겠죠. 1하고 4가 오면 1, 3을 썼으니까 이 다음에는 2, 4인데 뒤에 4가 못 오니까 4하고 2. 그 다음은 여기는 1하고 2가 올 수 있고 반대로 2하고 1이 올 수 있죠. 이렇게 3가지, 얘도 3가지 이렇게 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하다 보면 이게 더 많아지거나 아니면 좀 다르게 섞여 있을 때 문제를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일반적으로 그냥 개수 세는 게 아니라 계산으로 딱 한 번에 계산이 되는 그런 방식에 대한 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를 볼 건데요. 어떤 함수를 볼 거냐면 fk가 k가 아닌 1대1 함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는 갈 수 없다. 그런 경우가 몇 가지냐. 그거를 좀 표현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먼저 해야 될 거는 1대1 함수니까 전체 1대1 함수를 좀 생각을 해보죠. 전체 1대1 함수는 1이 가는 게 4가지, 2가 가는 게 3가지, 3이 가는 게 2가지, 1가지니까 4팩토리얼이에요. 이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4, 3, 2, 1 이렇게 이제 4서부터 곱해지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거는 이제 컨비네이션을 배우고 가야 되는데 일단 컨비네이션 부분을 배웠다 생각하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여기에서 뭐냐면 1이 1로 가는 거는 빼주셔야 되죠. 1이 1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 자유롭게 이제 곱해지는 거 가질수니까 얘는 3팩토리얼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니까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빼준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는 게 너무 많이 빠졌어. 2번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2번 돼 있는 애들은 다시 한번 뭐 해줘야 되냐면 4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하는 거죠. 1, 2나 2, 3이나 3, 4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2팩을 또 시키시고요. 다시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3팩을 다시 빼주시고 너무 많이 빼가지고 4개 중에 3개구나. 3개. 4개 중에 4개를 다시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 잘못 썼습니다.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고 3개를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가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1팩이고요. 그 다음 4개 중에 4개고 여긴 0팩인데 뭐 안 쓰셔도 관계없어요. 계산을 해보면 얘가 9개가 나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참고삼아 알아두시고 나중에 조합을 배우고 나셔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일단 참고삼아 알아두시라고 만약에 4개가 아니라 5개가 되면 11개씩 4개가 돼서 개수를 세보면 44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수형도 적성하고 함수 형태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업 시간에 응용 문제를 저랑 같이 한번 다뤄보시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돈을 지불하는 금액과 지불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뭐 기본적으로 많이 다루는 내용이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쉽게 접근이 가능하실 거라고 좀 보입니다. 자, 돈이 100원짜리 동전이 2개, 50원짜리 동전이 3개, 10원짜리 동전이 4개, 이거를 사용해서 거스름돈 없이 지불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지불한다는 얘기는 돈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원, 돈을 안 내는 상황은 배제시켜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지불하는 방법을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불하는 방법은 100원짜리가 있고 50원짜리가 있고 10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100원짜리에는 뭐냐면 안 쓰는 게 있죠. 0개. 100원짜리를 1개, 얘를 2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그럼 50원짜리는 쓸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겠죠. 안 쓰는 거 포함해서. 10원짜리는 5개입니다. 그래서 100원짜리 쓰는 각각에 대해서 50원짜리, 10원짜리 얘네들이 각각 나오기 때문에 곱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몇 가지가 나오면 60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원했던 건 60가지가 아니에요. 지불하지 않는 걸 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를 빼서 59가지다 라고 해서 이것이 지불하는 방법의 수예요. 여기서는 뭐냐면 100원짜리 한 개랑 50원짜리 두 개가 서로 다른 지불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100원 따로, 50원 따로, 10원 따로 이렇게 이제 곱을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불 금액의 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것 같은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아까 이쪽에서는 얘네들이 서로 달랐다 얘기했어요. 근데 100원짜리 한 개랑 지불 금액에서는 50원짜리 두 개가 서로 어때요? 이게 똑같이 돼버리거든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원이 두 개가 있고 50원이 3개가 있고 이거 쓰면 안 되겠구나. 자, 50원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10원이 4개가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겹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주냐면 더 작은 쪽으로 깨주시면 돼요. 왜냐면 100원짜리 두 개를 50원짜리 4개로 만들어서 깨주면 여기 50원짜리가 몇 개가 되냐면 50원짜리가 합쳐서 7개가 되는 거죠. 얘가 7개, 얘가 4개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몇이냐면 7개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것까지 해서 8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 100원짜리는 10원짜리는 4개니까 안 쓰는 것까지 해서 5가지 방법이 있죠. 거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지불하지 않는 금액을 하나를 빼주고 나면 39가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그냥 단순히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제 나중에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 저절로 익히시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직접 세는 작업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맨 처음 말씀드렸지만 경우의 수는 개수를 세는 거예요. 잘 세시는 것이 중요한데 무식하게 세면 어려우니까 거기에서 공식이나 아니면 곱하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사용해서 빨리 가기 위한 건데 괜히 빨리 가다가 틀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분류시켜서 잘 세는 거 그게 제일 우선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두시고 그거를 빨리 가기 위해서 공식을 쓴다라고 생각하셔서 공식을 정확하게 습득하셔서 써먹으세요. 자신 없으면 세시는 게 나아요. 자, 이제 자, 250원 이하의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250원 이하를 지불하는 방법의 수. 뭐, 값이 크지 않으니까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자, 일단, 100원짜리가 A개만큼 있고,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B개만큼 있고, 그 다음, 아니구나. 50원짜리가 B개만큼 있고, 50원짜리여야 되겠네요. 50원짜리가 B개만큼 있고 10원짜리가 C개만큼 이렇게 있어서 얘 값이 25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이런 놈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는 세시는 거예요. 공식으로 딱 만들면 너무 멋지고 좋아 보이지만 그렇게 나오는 수능형 문제는 거의 없어요. 분류시켜서 반드시 개수 세는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하고 B하고 C를 갖고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A가 좀 2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A가 두 개를 다 사용해요. 100원짜리가 워낙 두 개였으니까 두 개를 다 쓴다 생각하면 50원짜리는 안 쓰거나 아니면 하나 쓰거나 뭐 두 개를 사용할 수는 없겠죠. 두 개 이상을. 그쵸? 그래서 안 쓰거나 하나 쓰거나인데 그러면 안 썼을 때는 몇 개가 나올까요? 200원이니까 얘는 0부터 어디까지? 4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개수가 얘가 몇 개냐면 5개. 그 다음에 이걸 그러니까 두 개를 사용했는데 좀 나눠볼까요? 이건 좀 이렇게 쓰는 게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두 개를 사용했는데 B가 하나를 써서 250원을 맞췄다 그러면 C는 당연히 0이겠죠. 그럼 얘는 몇 개냐면 얘는 한 가지. 그 다음에 100원짜리를 하나를 사용했다. 그럼 여기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냐면 100원짜리 하나 썼다 그러면 100원짜리를 안 쓰는 방법, 또 하나 쓰는 방법, 또 두 개 쓰는 방법, 또 세 개 쓰는 방법 이렇게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100원짜리 하나만 사용했으니까 100원이니까 여기는 전부터 0부터 4까지 다 쓰이는 거예요. 얘가 몇 개? 5개. 얘는 150원을 사용했으니까 여기는 다 써도 관계없죠. 250원 안 되니까 얘는 5개. 그 다음에 얘는 200원을 썼으니까 0부터 4까지 얘도 5개. 얘는 250원을 썼으니까 0밖에 없겠네요. 얘는 1개. 이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0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수를 세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기본이 하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개수를 세는 방법들, 일일이 세는 것이 기본인데 어떻게 나눠서 세느냐, 나눠서 셀 때 일단 수용도 작성하는 거, 표 작성하는 거,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경우의 수 이제 기본 내용 중 마지막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아직은 뭐 순열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술을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세는 작업들에 대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서부터 B까지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방법의 수를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최단거리로 이동한다는 거는 결국에 이제 뭐 뒤로 가거나 아니면 아래로 가거나 이런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 위로 가는 방법 여기까지는 한 가지. 근데 여기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전에 있던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두 가지가 모여야 돼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 여기는 한 가지, 얘는 세 가지죠. 이렇게 이어지니까 빨리 가볼게요. 하나, 넷, 하나, 셋. 얘는 세 셋이 모이니까 6개. 얘는 10가지. 이렇게 나와요. 조금 더 어려운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이쪽 아래에 있는 A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 이건 최단거리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최단거리라기보다는 왼쪽과 위쪽 대각선으로 해서 A서부터 어디까지 B로 가는 방법을 개수를 세는 거예요. 최단거리는 당연히 뭐 A서부터 B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이게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방법을 세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가고 위쪽으로 가고 대각선으로 가는 세 가지 방법을 섞어서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지 그걸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자, 먼저 이쪽으로 가는 방법 여기는 한 가지겠죠. 여기서 A서부터 여기로 가는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자, 이 지점으로 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그 이전에 얘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길도를 다 더해 주시면 돼요. 바로 앞에서.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이기 때문에 얘는 세 가지예요. 다시 이쪽은 그냥 한 가지고 여기로 오는 것은 그 이전에 이쪽에서 모여지는 거기 때문에 몇 가지냐면 세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더해지는 거니까 여기서 일로 가는 건 한 가지죠. 바로 여기까지 한 가지였으니까 5가지. 자, 이쪽은 한 가지고요. 여기는 이렇게 모여져야 되니까 5가지입니다. 이쪽은 이제 얘하고 세 가지가 모여야 되니까 13가지가 되겠어요. 일단 잘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입체입니다. 입체라고 달라질 건 없고요. 여기서부터 개수 세는 작업들이 두려워하지 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식을 모른다 해서 못 푸는 문제들은 아니에요. 공식을 알면 빨리 갈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겁니다. A서부터
i까지. 자, 가볼게요. A서부터 B까지 가는 방법은 한 가지겠죠. 그 다음 A서부터 F로 가는 방법은 역시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2로 오는 방법은 얘하고 얘가 섞여지는 거니까 여기는 두 가지예요. 이쪽은. 자, B에서 C로 가는 방법은 역시 한 가지. 그럼 여기 D로 오는 방법은 이 두 가지만 모여지니까 얘는 세 가지. 자, 그럼 J로 모이는 걸 한번 볼까요? J로 모이는 건 이쪽에서 오고 이쪽에서 와야 하니까 여기로 오는 게 몇 가지인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한 가지가 이어져서 오니까 여기 한 가지예요. 그럼 얘는 세 가지. 이쪽은 이렇게 두 개가 모여지니까 당연히 세 가지. 그럼 여기는 몇 가지일까요? 여기는 이쪽에서 오고 이쪽에서 오고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몇 가지가 되냐면 세 가지, 세 가지, 여기 세 가지를 더해서 얘는 9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개수 세는 작업들에 대한 것들 몇 가지를 좀 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순열 조합하면서 좀 더 이제 공식화되어 있는 거, 좀 더 어려운 거 어떻게 풀어내는지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